안녕하세요. 누워 쳤던 볼링 주인장입니다. 제 앞에 이렇게 영롱하고 단색 볼에 이쁘장한 에이펙스라는 볼을 리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일단 지공되어 있는 모습 먼저 이렇게 볼까요? 네, 핀다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칭 코어니까 대칭 코어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그릴 때 이제 매스 바이어스, 가상의 매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그어놓고 일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어놓는데 상당히 이 CG와 엄지의 방향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 나중에 하고 에이펙스라는 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첫 번째 이름의 볼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피 같은 경우도 에이펙스라는 이름의 웨피를 딴 솔리드 웨피고요. 코어 역시도 모양이 저도 로드필드에서 처음 보는 모양의 코어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월 13일 날 출시가 되는 볼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출시가 돼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는 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션 레시 선수가 이거 굴리는 걸 봤는데 상당히 플립하더라고요. 플립하다라는 얘기가 뭐냐, 백엔드를 만났을 때 볼이 이제 헤드 마찰이 일어나서 백엔드를 갔을 때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핀을 때리는 그 방향이 확 들어가는 그 액션이 상당히 강하길래 솔리드 웨피의 샌딩 웨피인데 보통 샌딩 웨피만 하더라도 펄이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솔리드가 됐든 샌딩만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백엔드 액션이 플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볼은 상당히 플립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또한 저 말고 다른 스태프분들이 굴리는 모습들을 먼저 봤는데 분명 대칭 코어로 나왔고 코어의 수치나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분명 이 에이펙스라는 볼의 등급은 엄청난 하이 등급의 볼은 아니에요. 하이 등급의 볼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약할 것이다, 올라가서 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웨피 상태 보면 엄청 반질반질하니까 제가 한 번도 투구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게임 정도 쳐봤습니다. 네,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쯤 되면 좀 미안한 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 볼을 먼저 리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언리얼은 조금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 언리얼은 제가 구매하고 나서 이미 한 20게임 이상은 치면서 벌써 웨피가 한 번은 제 기준으로는 좀 복원을 해야 되는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리뷰를 못했던 게 이 로드필드 중에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스텝이 되고 나서 볼 지급하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 촬영하고 리뷰 찍고 영상 편집하기도 쉽지 않은 타이밍에 자꾸 새 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언리얼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주 좋은 영상으로 편집 잘해줄게. 상당히 제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로드필드 볼 썼던 것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볼이거든요. 이놈의 리뷰 기다리신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이펙스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핀다운 돼 있는 모습 보였죠? 정확한 레이아웃 수치는 여기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발라인 각도가 75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발라인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핀의 위치가 내려가게 되고 발라인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핀의 위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액션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백엔드에 있겠죠? 그 백엔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굴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항상 얘기하듯이 수진 볼링장 15번 레인에서 44피트 17mm의 라이트한 오일에서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완전 정비 땅이고요. 정비 땅을 한 시간은 저녁 시간이 아니고 아침 시간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른 아침 시간, 볼링장 오픈 시간에 정비 땅이 되어 있는 시간에 맞춰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알다시피 저는 처음에 절대로 풀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칭의 목적도 있지만 저의 오늘 손의 틸트, 볼이 굴러가는 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그날의 샷을 막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날에 맞춰져 있는 샷으로 레인 파악을 하는 그러한 볼로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풀면서 오늘의 롤 패턴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라이트한 오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스텝 드릴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트랩 플레이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확실히 미드볼의 위치에 있는 등급의 볼이다 보니까 핀 투 PAP를 4인치의 핀 투 PAP는 상당히 짧으면서도 코어의 활성도가 엄청 강한 길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의 간격이 그렇게 막 넓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롤 패턴 본다고 했죠? 오늘 저의 롤 패턴은 상당히 중약지와 엄지에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서서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중약지 엄지가 거의 붙어있는 전형적인 하이트랙인데, 제가 이 롤 패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볼이 굴러가는 틸트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트랙 플레이어의 간격을 보는 건데, 트랙 플레이어를 보는 게 지금은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게 단색 볼이다 보니까 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우, 아무리 라이트한 오일이어도 이거 좀 많이 도는데. 제가 아카이브 리뷰하고 블랙 드래곤 오리지널 그리고 블랙펄 데스를 리뷰했을 때도 똑같이 수진 볼링장이었지만 그때는 상당히 헤비 오일이었었는데, 그 뒤부터는 갑자기 저더러 왜 이렇게 내려와서 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일단 한번 포켓팅 한번 노려볼게요. 오,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포켓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당연히 그때랑 레인 상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 보시다 보면 레인 상태가 변했다, 뭐 볼륨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 체감 못 하실 확률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에임 스팟으로 보면 1번과 2번, 뭐 심하면 2번 반까지밖에 내려가지를 못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치면은 포켓팅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내려와서 치냐, 너 내려와서 칠 수 있으면서 그때는 올라가서 치고 지금은 내려가서 치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자, 이 패턴에서 똑같이 이전 패턴 헤비 오일에서 쳤던 거 그대로 제가 포켓팅을 한번 해볼까요? 장담하는데 7번 쪽으로 갑니다. 아, 2번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레인 패턴이 이 정도로, 기름 볼륨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짝 안쪽을 놓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2번 쪽으로 갔는데 제가 1번 반 쪽으로 지나가게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발 스탠스 17쪽. 그렇죠? 지금 보세요. 볼이 진행을 안 하죠. 이 정도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어느 정도 고수의 입장이시라면은 이건 당연한 건데요. 진짜 레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인이 어떤 상황이고 이 레인에서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거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전 패턴 때 너 왜 이렇게 짝대기냐 라는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왜 갑자기 돌려치냐, 레인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벤치마킹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에이펙스만 굴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에이펙스라는 볼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드볼입니다. 미드급의 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인의 상태와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태라서 미드볼과 잘 맞느냐, 피트는 길고 볼륨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느 볼을 굴리더라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이볼을 굴렸을 경우는 마찰이 좀 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가 미드볼을 처음부터 굴리기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고 지금 안쪽으로 보냈는데도 저게 된다. 확실히 에이펙스가 잘 나오긴 잘 나온 게, 로드 스텝이면서 제가 로드 볼에 또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면, 밖으로 보내면 솔직히 좀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오는 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블랙 드래곤 정도 아니면은. 근데 얘는 돌아오거든요. 자, 아까보다 좀 바깥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구속이 좀 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샷이 평상시만큼 강력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거에 맞춰서 레인 설정을 하고 지금 이 볼을 굴리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내려와서 치고 있는 편이었는데, 한 두 쪽 정도 더 올라가서 치면은 더 완벽한 포켓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왼발 스탠스 25쪽 2번 반 볼게요. 완벽한 포켓팅이 나오죠. 야,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텝이 되고 나서 받았던 볼 중에서 백핸드 액션이 만족됐던 건 냉정하게 블랙펄 데스밖에 없었는데, 블랙펄 데스를 능가하는 백핸드 액션을 보여준다? 여러분들, 백핸드 액션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제가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외피의 마찰이 중요할까요? 코어의 힘이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백핸드를 만나기 전에 기름에서의 마찰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백핸드 액션만 본다면 냉정하게 저는 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이펙스에 들어가 있는 에이펙스 코어는 확실히 기존 로드필드 볼들이 보여줬던 끝에서의 부드러운 액션보다는 상당히 플립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볼을 핀다운으로 뚫은 데에는 저보다 훨씬 큰 유튜버 분이죠, 윤남규 씨를 제가 이 수진 볼링장에서 만났었어요. 윤남규 씨랑 볼링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스타일 자체가 이제 좀 앵글을 벌려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다 보니 안쪽 기름을 타고 확실하게 움직이는 핀다운 지공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피드백을 받고 제가 이 볼을 핀다운으로 뚫었거든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 네, 물론 지금 10핀이 남았지만 핀다운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 백핸드까지 볼이 갔을 때 백핸드에서 샥 들어가는 액션은 레이아웃으로 따진다면 핀업 지공이 훨씬 더 강력한 모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핀다운은 무엇이냐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핀업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데, 다만 핀다운이라는 볼을 제가 체감했을 때는 어떤 때에 굴리는 게 좋냐, 안쪽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촉촉한 부분을 이용해서 칠 때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을 때 핀다운 볼을 굴리면은 핀업 볼 대비도 훨씬 빨리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핀다운의 역할은 좀 레인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하는데, 제 스타일상 라이트한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쪽을 대고 치는 스타일이다 보니 저한테는 이 핀다운 제공이 이 레인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구속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쪽수를 올려야겠네요. 네, 이제 구속이 조금 올라오면서 한쪽도 올려볼게요. 24쪽. 네, 여러분들 아시죠? 밀리면 올라가고 돌면 내려가고 기본입니다. 자, 야, 이거 로드볼 맞아? 야, 핀다운을 뚫었는데도 지금 영상에 이게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이 백핸드 종속이 미국물 먼저 먹었다더니, 야, 미국에서 또 반응도 좋았다더니 왜 좋았는지 좀 알겠네요. 예. 우리 로드필드 볼이 사실 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약하다라는 이미지? 게다가 미드볼로 출시된 에이펙스라는 볼의 이미지는 아유, 그저 그런 볼이겠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하나 궁금점이 생기기는 합니다. 분명 이렇게 라이트한 오일에서는 절대로 약한 액션을 보여주진 않아요. 훨씬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강한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볼이 헤비 오일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볼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저는 다시 반박하자면, 여러분들 하이 퍼포먼스 볼과 미드 퍼포먼스 볼의 구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코어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외피 마찰에서도 그 차이가 있거든요. 외피 마찰이 하이 퍼포먼스 볼들이 폴리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드 볼로 나온 볼들보다는 마찰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오일이 많은 지역에서 그만큼 강하게 쓰라고 해서 나온 게 하이 퍼포먼스 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헤비 오일 컨디션에서 처음부터 굴리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애초에 이 볼이 처음 나왔던 타겟팅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비 땅에서 굴리는 레인 환경이다 하면은 저는 이런 수진 볼링장처럼 라이트한 하우스 패턴 기름 볼륨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깥으로 나가도 그렇지. 근데 확실히 지금 핀다운이다 보니까 지금 이 패턴이 사이드가 엄청 열려 있어서 사이드를 먼저 보내면은 좀 튕기는 게 있는데, 확실히 핀다운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바깥을 대고 치기에는 볼이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 템핀이 지금 늦게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안쪽을 대고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지공이 핀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의 볼 블랙 드래곤이라고 다들 생각할 텐데 에이펙스가 능가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 또 11월에 로드필드 또 컵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핀 볼링장에서 저번 9월에 열렸던 패턴이랑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볼링장인데,
회전이 많으신 분들이 그 볼링장 그 패턴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 넘어갔거든요. 너무 패턴이 예민하다 보니까. 전 이 볼이 같은 패턴이라면 이 볼이 가장 찰떡일 것 같거든요. 아, 너무 나갔다. 하지만 자, 이건 아스발이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실투인데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름이 많은 자리에서 하이 퍼포먼스 볼을 굴리다가 이제 그 자리가 레인이 변화해서 말랐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를 미드볼로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마른 자리에서는요 어떤 볼을 써도 무조건 돌게 돼 있거든요. 미드볼의 활용도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라이트한 오일의 패턴에서는 미드볼을 처음부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회전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미드볼을 추천을 하겠죠. 마른 자리에서 약한 볼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도는 게 아니에요. 마른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볼링은 기름 자리를 찾으면서 포켓팅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쓰고 있는 윗자리가 말랐다 했을 때 기름 자리 내려오면 찍타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럴 때는 오히려 계속 강한 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미드볼 같은 경우는 하이볼 쓰다가 마르면 미드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미드볼이 맞는 레인 상황을 만나는 게 좋고, 혹은 단 한두 게임 정도 하이볼로 굴렸는데 아, 포켓팅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미드볼로 굴린다. 이러한 정의가 훨씬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안쪽. 아, 나 10번 쳤어? 지금 리뷰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야, 지금 스트라이크를 10번을 쳤네요? 아, 이것도 인식하기 시작하면 펑 못 치는데. 샷이 좀 개샷이었는데 들어간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이 볼이 진짜 그렇게 좋은 건가? 개샷도 받아준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식하면 바로 이렇게 날린다니까? 네, 에이펙스 솔리드 너무나 잘 굴려봤습니다. 야, 제가 리뷰할 때는 사실 점수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스크린에 갑자기 10번 쳤다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의식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의식하면은 결국은 퍼펙트를 못 치더라고요. 그래도 퍼펙트에 가까운 289점을 내게 한 이 볼의 정체는 로드필드의 에이펙스 솔리드입니다. 와, 이게 처음 나온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하게 엄청나게 대박을 칠 것 같은 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쓰시는 분들은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참고로 우리 로드필드 볼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레이아웃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 팁을 드리자면, 어떤 동호인 분들이든 하나의 브랜드의 볼만 사지는 않잖아요. 타사 브랜드 대비 로드필드 볼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지 않고 짧게 설정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로드필드 볼이 구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레이아웃 자체를 드릴링 각도나 발라인 각도를 빼고 핀 투 PAP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인치 이상을 설정해서 레이아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솔직히 볼이 뒤에서 반응하는 게 저는 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로드필드 볼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헤드 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헤드 마찰이 강하면 그만큼 뒤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저는 핀 투 PAP로 5인치 이상을 늘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로드필드 볼 같은 경우는 이 코어가 RG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타사 볼 대비 RG 값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점은 뒤에서 롤아웃이 날 확률이 확실히 적긴 적어요. 다만 백핸드 액션이 일어나는 시점이 조금 늦다 보니까 액션 자체가 너무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저는 레이아웃을 지정할 때 핀 투 PAP는 조금 줄여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인치에서 4인치 반 정도를 쓰는데 상당히 강한 핀 투 PAP 거리거든요. 또한 드릴링 각도 같은 경우도 50도 이상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0도 이상보다는 아무래도 한 40도, 45도 이하를 잡아서 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 저는 로드필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에이펙스의 레이아웃을 또 추천해준 윤남규 씨한테도 상당히 감사함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스 솔리드 10월 13일 날 출시하고요. 구매해주신 분들 11월 달 로드필드컵 엑스핀 볼링장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상의 내용 저의 주관이었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굴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